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지보조기학기로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추석 명절이 있죠. 수업하기 전에 또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 보니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도 물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요즘 시대에 좀 사회적 거리 조금 유지해 주면서, 그리고 항상 마스크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항상 어디 근교를 가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을 기대하며 이번 주 또 월요일 5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보시면, 자, 첫 번째, 저번 시간과 연이은 척추 보조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척추 다음으로 하지 보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연이어서 또 다른 척추 보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보조기를 보시면 복장 뒤통수 아래턱 고정 보조기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용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용어를 복장 뒤통수 아래턱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구용어를 사용한다면 흉골 후두 하악 고정 보조기입니다. 다시 말해 흉골 쪽, 우리 가슴뼈 쪽과 그리고 후두, 뒤통수뼈죠. 후두골, 그리고 하악, 그리고 아래턱에 관련해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보조기로서 일명 소미라는 또 다른 보조기 이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명 소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앞에 보시면 스터넘, 이게 가슴뼈죠. 복장뼈, 스터넘에 나오는 S, 그리고 옥시피탈에 나오는 이거는 뒤통수뼈에 나오는 옥시피탈의 O, 그리고 맨디블라, 이거는 하악뼈, 아래턱을 얘기하는데 앞에 맨디블라의 M, 그리고 이모빌라이저라 해서 움직임을 주지 않는 내 뜻의 I를 사용해서 앞글자만 따서 솜이라는 용어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솜이 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용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보통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으로는 목의 플렉션, 앞으로 굽힘 작용과 그리고 로테이션의 운동을 제한하는 보조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쪽에 복장뼈에 스트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여기 지주가 이렇게 가운데 중앙을 중심으로 양옆에 지주가 또 한 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끝에 지주를 보시면은 이 지주는 어디로 연결돼요? 뒤통수에 있는 스트랩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주이고, 그리고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지주는 앞에 있는 아래턱 스트랩을 아래턱 뭐라 그럴까요? 받침이라 그러죠. 받침에 붙어 있는 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주가 턱받침과 그리고 뒤통수 받침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턱받침을 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면도를 할 때, 세수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용이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보조기를 좀 더 딱딱하게 견고하게 만든다면은 어떻게 보면 머리에 움직임, 플렉션 시키고 로테이션 시켜주는 움직임을 더더욱 제한을 할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통수에 있는 이 받침대 같은 경우는 목의 플렉션을 좀 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식사할 때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보시면 이 그림은 여기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에 여기 어떻게 보면 플레이트, 판이 있죠. 하지만 이 판이 없는 쏘미도 있습니다. 이 판이 없는 쏘미 같은 경우는 누워서 침상 생활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큰 불편함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면 맞춤목 보조기입니다. 자, 두 가지 타입의 보조기가 있는데요. 자, 쿠이라스 타입이라는 보조기, 그리고 미네르바 타입의 보조기가 있습니다. 뭔가 옛날에 우리 서구화 시대에 우리 철모 쓰고 막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약간 철기옷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보시면 쿠이라스 타입은, 자, 보면 어떨까요? 여기 아래 턱을 고정을 해주고 뒤통수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목을 100% 모두 다 감싸주고, 그리고 여기 가슴까지 연장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쿠이라스 타입은 다시 말해서 견갑골 하악, 우리 견갑골이 어디였죠? 날개뼈였죠? 날개뼈가 이렇게 이렇게 날개뼈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여기가 하악이죠. 견갑골 이 하악 바로 아래까지, 이 하악골 바로 아래까지 연장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또한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갈비뼈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반대로 보시면 미네르바 타입은 머리뼈 뒤쪽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쪽 이마에 스트랩까지 착용이 돼서 이마까지 고정을 해주고 하악골을 고정을 하고 쭉 타고 내려와서, 이거는 쿠이라스 타입보다 좀 더 길게 가슴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아래 모서리, 거의 우리 갈비뼈가 몇 개까지 있죠? 12개까지 있죠. 12개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타입의 형태가 미네르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맞춤목 보조기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을 조금 더 보자면, 자, 환자의 두개골을 다 두개골 후두골을 다 감쌌죠. 후두골과 그리고 몸통을 갈비뼈까지 감싸준 석고틀로 제작이 된 보조기입니다. 그리고 목의 모든 운동을 제한한다. 아까 하악골 다시 볼까요? 여기 하악골부터 여기 뒤통수, 전반적인 목의 움직임을 모두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목의 모든 운동을 제한을 하고, 머리와 목의 돌림, 가쪽 굽힘, 굽힘, 우리 목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작이 뭐가 있었죠?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가쪽으로 굽힘, 레터럴 로테이션, 그리고 레터럴 플렉션, 모든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턱과 뒤통수 밑을 감돌아 고정해서 머리의 자세를 유지한다. 턱과 뒤통수뼈까지 위로 길게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자세, 머리의 움직임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슴 아래까지 연장이 되었던 게 바로 우리 미네르바 타입이었습니다. 이 미네르바 타입을 통해서 우리 몸통까지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등뼈, 어떻게 보면 척추뼈의 운동도 제한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로 하로 목 보조기입니다. 자, 목 보조기 중에서 머리와 목의 운동 제어를 가장 잘 조절하는 보조기가 하로 목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하로링이라는 우리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검정색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색칠한 이 부분이 하로링. 링은 동그란 걸 얘기하는 거죠.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 링을 우리는 일명 하로링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고정핀, 여기에 구멍이 송송송 나 있습니다. 구멍이 잘 보이진 않는데 뭔가 점점 있죠. 이 구멍에 고정핀이 있기 때문에 고정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그리고 견인봉, 목을 견인시켜주는 길게 제어해주는 이런 견인을 시켜주는 일자의 견인봉이 앞에 2개, 뒤에 2개가 있고, 그리고 어깨 위에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라는 것은 이 몸의 전체적으로 이 견인 바를 지지해주는 토탈 총체적인 이 구조물을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건 좀 짧은 건데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골반까지 덮여져 있게 되면은 이제 골반을 서포트해주는 골반대가 또 따로 있고, 골반 루프 등 이 총체적인 것을 우리는 지지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물을 다시 보시면 하로링, 견인봉, 어깨바, 지지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을 보시면 척추의 안정화, 그리고 목에서 머리의 하중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견인력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견인력은 바로 이 견인봉 때문에 이렇게 목을 살짝 위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이게 견인봉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 등, 허리, 엉치 보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에서부터 엉치까지 모든 척추를 서포트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기이기 때문에 목, 등, 허리, 엉치 다 나가죠. 다 나오죠.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컬, 소라식, 룸버, 세이크람, 올소시스, CTLSO라고 합니다. 구용어로는 균, 흉, 요, 천추 보조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척추 같은 경우는 측만증도 나타날 수 있고 후만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로 인해서 측만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스콜리오시스, 측만증, 카이포시스, 후만증을 교정해주는 교정 역할을 하는 미러키 보조기라는 종류의 보조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미러키 보조기는 다시 보시면 소아마비로 인한 척추 기형에 대한 수술 후에 척추 교정을 목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수술 후의 목적으로 척추를 교정해주는 역할이었지만 수술이 아니더라도 오로지 미러키 보조기만을 이용해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와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미러키 보조기만 착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흉요천추 보조기 TLS1, 이거는 미러키 보조기가 아니고 미러키 보조기는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미러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요천추 보조기는 말 그대로 3점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척추가 옆으로 굽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3점압 이용해서 이쪽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위, 아래로 밀어줌으로써 정렬이 똑바로 일자가 되게끔 잡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밀워키 보조기 같은 경우는 물론 밀워키 보조기도 같은 원리로 이용하지만 패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 지주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글을 보시면 골반부를 가죽으로 플라스틱으로 본떠서 그 위에 앞쪽에 1개, 뒤쪽에 2개의 지주를 부착을 합니다. 3개의 지주 위에 목돌레를 감는 목뼈링, 자, 목 부분을 감싸는, 목까지 우리 보조기 여기 지주가 올라오기 때문에 목 부분을 움직이지 않게 서포트 할 수 있는 링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밀워키 보조기는 측만을 교정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크게 견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턱받침과 뒤통수 받침을 부착해주고 척추 부분에 패드를 통해 휘어진 척추를 보정해줍니다. 만약에 오른쪽 이렇게 휘었다고 이런 방향으로 휘었다고 한다면은 이 업라이트 지주를 통해서 똑바로 척추가 일자가 되게 유지시켜주고, 이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밀어줘야겠죠. 밀어주기 위해서는 패드를 이용해서 좀 소프트하게 척추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밀워키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밀워키 보조기와 또 같은 목적으로 척추를 교정해주는 또 다른 보조기를 우리는 언더암 보조기라고 합니다. 팔 아래에 위치하는 보조기입니다. 우리 밀워키 보조기는 목부터 엉치까지 다 내려간다면은 언더암 보조기는 어디서부터일까요? 흉추, 팔 아래, 우리 겨드랑이 아래쪽을 보시면 되는데 흉추에서 천추, 끝나는 부분은 천추, 엉치뼈까지 똑같고 시작되는 부분은 흉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흉뇨천추 보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T7이라는 것은 소라식 7번째. 소라식 7번째는 여기 견갑골이 있죠. 견갑골이 있으면은 여기에 하각 끝부분이 살짝 뾰족하게 돼 있죠. 하각 이 라인을 연결을 하면은 이쪽 부위에 T7 지점이 잡힙니다. T7 이하의 아래쪽, 이쪽 방향이죠. 이하면은 아래 등뼈나 등허리뼈의 측만증이나 후만을 교정을 한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되면은 당연히 목 쪽부터 잡아야겠지만 그 아래쪽부터 살짝 이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면은 굳이 목까지는 갈 필요는 없겠죠. TLSO. 그래서 흉추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교정시키는 것을 언더암 보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보조기를 처음에 똑바른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를 만들 때는 이 환자의 똑바로 정렬된 일자가 된 상태로 보조기를 제작을 해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스트랩을 통해서 꽉 조여줌으로써 업라이트라는 것은 지지대가 똑바로 일자로 된 상태, 척추가 일자로 된 상태, 정상 망곡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업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업라이트가 똑바로 해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이 한 번만 업라이트라는 용어를 적어보겠습니다. 정상배열 또는 일자정렬, 똑바른 상태. 허리에 망곡이 우리 기억하시죠? 망곡이 있으면은 이 정상적인 망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망곡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측만이 일어난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변형인 거고, 망곡은 측만이 없고 옆에서 봤을 때는 바로 똑바로 봤을 때는 우리 인체가 똑바로 일직선이 됐을 때를 우리는 업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프레임은 참고할 부분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 척추측만증이 이 사람은 척추측만증이다. 이 사람은 약간 조금만 각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각도에서는 충분히 보조기만 활용해서 측만증을 조금 변형을 교정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은 이 부분은 바로 코베 앵글이라고 해서 코베 앵글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의 기준 각도를 잡고 그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 각도보다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수술적인 부분이 이제 권해지게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교정 그리고 보조기를 통해서 변형을 좀 치료할 수 있겠다,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준점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가볍게 척추측만증에 대해 각도를 측정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자,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우리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뒤에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었을 때 변형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보시면 위쪽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흉추에서 변형이 시작되는 부위 있죠. 여기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부위부터 이제 흉추가 변형이 시작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 흉추의 가장 위쪽 상현이라고 하죠. 가장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주고 1번으로, 그리고 이때 이 1번과 90도가 되는 라인을 하나 더 밑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서는 척추가 또 변형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3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척추 하현입니다. 아래쪽 면을 연결을 하고 3번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3번과 직각이 되게 위로 라인을 하나 더 네 번째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2번과 4번이 만나는 이 각도를 우리는 바로 코베 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각도가 흔히 50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교정으로 도저히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일 때는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보조기를 이용해서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변형을 조금 잡아주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각도라고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다시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우리 목의 망곡, 목의 굴곡 정도, 그리고 허리의 굴곡 정도, 그리고 등의 굴곡 정도, 여기 지금 잘렸는데, 그리고 천골, 우리 꼬리뼈의 굴곡 정도를 나타내 있는 사진입니다. 이 모습은 옆으로 봤을 때의 사진 모습이고요. 우리 척추에서는 역시 바로 섰을 때는, 바로 앞에서 봤을 때는 척추가 휘어짐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인지해부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망곡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 같은 경우는 30에서 35도 정도의 굴곡 망곡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흉추 같은 경우는 40도 정도의 망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허리 같은 경우는 45도 정도의 전만 앞으로 망곡이 나타나게 되고, 천골은 또 그 반대로
후만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후만으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앵글 각도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척추 측만증에 대한 미러키 보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러키 보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리 쪽에 머리를 지지하는 링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리고 흉추, 요추, 엉치까지 이제 척추를 잡아주는 것이 밀워키 보조기라고 했습니다. 자, 역학적인 원리로는 겨드랑이 슬링, 그리고 골반부의 가쪽면, 겨드랑이, 골반부, 그리고 가쪽에 우리 패드가 안쪽으로 미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3점화 원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오른쪽으로 살짝 굽어져 있는 측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안점으로 보고 패드를 여기를 대어주고 힘을 직접적으로 가쪽에서 안쪽으로 이 휘어진 부분이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힘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앞점을 주게 되고, 이와 반대로 위에서는 약간 겨드랑이 부분에서는 B 지점, 이 부분에서 이제 왼쪽으로 쭉 힘을 줬다면은 이제 그와 이제 균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하나씩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 앞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점화 원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언더람 보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람 보조기 같은 경우는 우리 목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목에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T7 견갑골이 있으면은 이렇게 견갑골이 있으면은 이 견갑골 하각 있죠? 하각 이 라인이 T7이라고 했을 때 이 T7 이하니까 이제 대충 이 부분에 이제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렇게 측만이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여지는 언더람 보조기입니다. 자, TLSO, 소라실 룸버 세이크람 올소시스는 3점합 또는 4점합 원리를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3점합 원리는 우리는 이해하기 쉽겠죠. 지금은 요추나 흉요추의 C자형으로 커브에 적용이 됐을 때 흉추 아니면 흉요천추, 이제 아래쪽 상체의 아랫부분에 이제 이렇게 측만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가 TLSO를 적용을 하는 언더람 보조기를 착용을 하는데, 이때는 3점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겨드랑이 쪽에 되겠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 아래쪽에 여기서는 이제 이 밑에 쪽으로 커브가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바로 이 다이렉트로 보조기를 밀착시킬 수 있게끔 패드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측만이 된 방향으로 패드를 넣어주고, 이제 B 지점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앞점을 힘을 주겠죠. 그리고 그 위아래에서 이제 하나씩 앞점을 통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위아래 A와 C 지점에서 앞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은 우리는 4점화 원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4점화 원리는 좀 더 복잡하겠죠. C컬이 아닌 S컬에서 우리는 이 4점화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등뼈나 허리뼈에서 S자 커브가 이루어졌을 때 등뼈와 그리고 허리뼈 이 볼록한 지점에서 이제 B와 C 이 앞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굽어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펴주기 위해서 힘을 작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그 위와 아래에서는 반대되는 힘으로 가슴 우리 쪽 A 지점과 그리고 골반부 D 지점에서 이제 A와 B와 C에 대한 이제 힘 압점을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A 지점과 C 지점에서 한 번 더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됨으로써 척추를 펴주기 위한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척추 뒤구분증, 일명 척추 후만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후만증의 원인은 허리를 굽힘으로 해서 목도 살짝 굽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후만증으로 나쁜 자세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척추 질환 중에 하나이고, 또한 선천성, 후천성으로도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밀워키 보조기의 원리를 수정을 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보조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점화 원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점화 원리를 이용하지만 여기 지금 B 지점에 지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힘을 가하게 되고 그 아래쪽에 압점을 가합니다. 이 A 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에 이렇게 목을 서포트 해주는 우리 밀어키 때 목까지 이제 올라오는 척추 질환을 잡아주기 위해서 목에 스트랩을 감아준다고 했습니다. 이 목에서는 A에서는 적용되는 이 방향은 바로 정위반사라고 해서 특별히 A가 큰 기능적인 역할은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를 곧게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 자세 반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A가 없어도 이 목이 꼿꼿하게 서 있으면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후만증이라는 것은 허리가 굽어지면 얼굴도 앞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의 자세를 똑바로 좀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심리적인 그런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 바로 이 A, 서포트 해주는 이 목의 스트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메인 이제 기능적으로 제대로 이제 압점을 가하는 것은 이제 B, C, D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하지 보조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로 넘어가서 하지 보조기의 착용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쪽에 착용하는 보조기는 상지 보조기, 그리고 하지 쪽에 착용하는 보조기는 하지 보조기라고 하는데, 보통 하지 보조기를 착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리스트를 보시면, 자, 이동할 수 있도록,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걸을 때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또한 보조기를 통해서 체중이 아무래도 하지 쪽으로 많이 실리다 보니까 체중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은 말 그대로 체중 부하를 감소시켜주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을 똑바르게 바르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변형을 예방해주고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지 보조기의 착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지 보조기를 제작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체중을 통한 체중 부하, 그리고 그 근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관절의 운동 범위도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이 잘 움직이는데 일부러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관절을 덜 움직이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육이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 범위를 제대로 관절 마디마디마다 검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경학적인 검사도 필히 제작하기 전에, 보조기 제작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검사들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료 원칙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게 되면, 우선 하지 보조기를 착용하기 전에, 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 환자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적응증에 합당한 처방, 필요한 기간에만 보조기를 착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그리고 관절의 운동은 가능한 한 허용 가능한 범위, 움직임이 모두 가능한 한 범위까지는 보조기가 그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편안한 자세인 90도 플렉션 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기를 착용을 통해서 환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구성. 자, 보조기, 하지 보조기의 관절은 지지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물쇠로 잠그고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락킹이 걸리거나 풀리는 경우가 있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열고 닫는 보조기가 또한 있는 것이 하지 보조기의 관절이고, 그리고 보통 인체의 관절과 보조기의 관절은 똑같은 선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체의 관절은 단일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적인 관절과는 달리 역학적으로 정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인체의 관절은 약간 로테이션이 되는 움직임과 그리고 플렉션 되는 움직임, 함께 합동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지 보조기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심플한 움직임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지 보조기와 우리 인체 관절은 똑같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레벨에 있게 되면은 오히려 움직임이 다르게, 약간씩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관절 레벨 자체를 조금 다르게 약간 갭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 보조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AFO라에서 Ankle Foot Orthosis라고 합니다. 발목과 발을 잡아주는 보조기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무릎까지 굳이 보조기가 갈 필요는 없겠죠. 무릎을 잡아주는 보조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다리 보조기라는 short leg brace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발목만 관여를 해서 발목 관절의 운동을 조절하는 보조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이하의 보조기입니다. 무릎 아래에 오는 below knee orthosis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AFO라 해서 무릎과 발목, 발에 관여하는 보조기 있고 무릎에 관여하는 보조기 때문에 아까 본 단하지 보조기보다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장하지 보조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의 운동을 조절을 하고 무릎 이상의 보조기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무릎보다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퇴부까지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무릎 위에 올라오는 보조기로 above knee orthosis라 해서 AK orthosis, 앞에 글자만 따져 AK, 그래서 AK orthosi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잠깐 다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AF 같은 경우는 below knee죠. 그럼 이것도 앞에 글자만 따서 BK orthosis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시 좀 적어 드릴게요. B
HK 올소시스, 일명 단하지 보조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였죠? AK 올소시스 장하지 보조기라고 일컫습니다. 다음은 이제 엉덩이 관절까지 가는 보조기를 볼 텐데요. HKAFO 약자만 땄죠. 다시 말하면 hip, knee, ankle, foot, orthosis,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자, 엉덩이 관절까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펠빅에 밴드가 감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힙 조인트, 엉덩이 관절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하지의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보조기가 HKAFO. 앞에 약자만 따서 이렇게 붙였죠. HKAF 그리고 orthosis, 이렇게 약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KO, knee orthosis, 무릎만 관여하는 보조기인데요. 오직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반홀상 연골판 또는 무릎에 인대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런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포트해주는 보조기로서 무릎 관절의 동작을 조절하는 보조기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왼쪽은 금속과 가죽으로 된 KO 니올소시스, 두 번째는 캔버스로 제작된 코르셋 형태로 된 보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스웨디시 니케이지 보조기, 네 번째는 스타빌리제라이저 보조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단하지 보조기, 아까 발목에만 관여하는 보조기였습니다. 앵클 풋 올소시스, 발목이나 발의 기형을 교정하는 보조기로서 발목에 받는 체중 부하를 감소시켜주고 발목 관절의 불수의적인 운동을 조절합니다. 신고 벗기가 편해야 됩니다. 마치 신발을 신고 벗는 것 같은 그런 보조기이기 때문에 신고 벗기가 편해야 되고, 부착물이 있습니다. 부착물은 일명 등자라고 해서 고정형 등자, 분리형 등자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자라는 것이 바로 약간 말굽형 모양의 이 형태를 등자라고 합니다. 여기 구두가 있으면 이 구두도 제작된 구두여야지 이렇게 등자와 부착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U자 모양의 말발굽처럼 생긴 강철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깔창이라고 하죠. 일명 깔창과 그리고 여기 힐 사이에 부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와 수직 지지대, 이 지지대가 업라이트,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이 부분을 일명 업라이트 지지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견고하게 구두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죠. 구멍에 여기에 보조기, 발목 관절 위치에 있는 이 부분에 고정이 돼서 발목을 플렉션, 익스텐션, 돌시플렉션, 플란타플렉션 시켜주는 움직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를 견고하게 락킹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발목 보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형 등자인데요. 자, 아까 앞에 등자는 이렇게 구두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한 등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각형의 납작한 통로가 뚫린 금속판을 구두에 고정을 한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힐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은 이 양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구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탈부착이 가능을 해서 이 업라이트, 이 보조기를 뺐다 벗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발목 관절과 보조기의 발목 관절의 위치가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큰 장점이 있고, 하지만 그만큼 무겁고 내구성이 적고 지지대 사이가 벌어지기 쉽다. 탈부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들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퍼입니다. 캘리퍼라는 것은 이렇게 원형 있죠. 원통형. 이 원통형을 가진 것을 일명 캘리퍼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구두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등자보다는 무겁고 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무겁고, 그리고 이 캘리퍼 자체가 빠지기가 쉽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체의 발목 관절과 보조기의 발목 관절이 또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보조기의 발목 관절이 발목 관절 자체라 여기가 오히려 관절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의 뒤축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조기와 하지의 언밸런스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서 현재는 지금은 캘리퍼 이 보조기는 거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다음은 슈 인서트. 그 구두 안에 이제 보조기로서 몸에 밀착시켜서 착용할 수 있는 보조기이고요. 일명 슈 인서트라고 해서 발에 아치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경우 보조기로서 발에 바로 밀착시켜서 신는 신발입니다. 이 보조기를 신고 바깥에 우리 아까 본 분리형 등자 보조기를 구두를 신는다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발의 아치를 받쳐주려면 풋플레이트, 자, 이렇게 약간 우리 굽높이 신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깔창이 좀 높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족궁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궁을 이렇게 형성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발에 정상 업라이트 배열을 만들어주는 풋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풋플레이트가 잠시만요, 그려드릴게요. 풋플레이트가 이쪽에 안에 이렇게 신고, 그리고 이 풋플레이트 바깥에 이렇게 슈 인서트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두를 바깥쪽에 또 구두를 장착하게 되면은 완전히 세 가지의 세트가 갖춰진 발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 샌들 인서트입니다. 자, 발등을 가죽으로 완전히 밀착시켜서 발을 조일 수 있게 스트랩 고정을 해줄 수가 있고, 뒤꿈치가 잘 닿지 않을 경우에 완전히 뒤꿈치를 밀착시켜서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뇌성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까치발처럼 뒤꿈치가 상당히 서 있어요. 발가락으로 거의 걷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장단지가 짧기 때문에 걸을 때 상당히 불편하고 잘 걷는 것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지를 붙여줄 수 있게 이런 샌들 인서트를 이용해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